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인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구타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예요. 저는 제 경험을 공유하고 이 주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매우 스트레스가 많고 압도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어느 날 아들이 멍이 들고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너무 걱정되었고 아이가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많은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해결을 위한 부모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과 조언을 제공할 것입니다. 무엇을 공유할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 저도 배웠고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다른 부모들을 돕고 싶어요. 저도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구타를 당했을 때 많은 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로서 대처하기에는 스트레스가 많고 도전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여 자녀의 학업 및 사회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이에요. 어떤 부모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구타를 당하면 자존감과 전반적인 행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부모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아이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의 행동이 또래의 압력과 오해를 포함한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간의 갈등에 공감과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물론이에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다른 학생과 말다툼을 했어요. 처음에 저는 매우 속상했고 상대의 아이의 부모를 즉시 대면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맞습니다. 비난과 판단은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과 이해를 가지고 상황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해요. 상대 아이의 부모를 탓하기보다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고 두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거 알아요? 그건 효과가 있었어요. 우리는 가족 모두에게 공평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었고 우리 아이들은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좋은 소식이네요. 또한 부모 간 의사소통이 자녀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부모 간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어떤 갈등이든 소통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구타를 당하면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많고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간의 의사소통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이죠. 아이들이 싸움에 휘말리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더 많은 긴장을 조성하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인 것 같아요. 대신 공감과 이해를 가지고 상황에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같은 팀에 속해 있고 우리의 목표는 아이들을 돕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지요.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함께 모여 솔직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면 오해를 줄이고 부모 사이에 공동체 의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차분하고 침착하게 이러한 상황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 효과적으로 소통할 때 자녀를 포함하여 모두에게 유익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 논의한 바와 같이 학부모님과 상대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학생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학교를 참여시키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이에요. 학교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교사와 행정과는
학부모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고 지원과 지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리소스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학교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따라서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학교와 협력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맞습니다. 이는 공동 작업이며 모든 당사자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두 학생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중재 및 갈등 해결 기술은 아동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어요. 이러한 기술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중재 및 갈등 해결 기술에는 적극적인 경청, 타협 및 문제 해결 기술을 사용하여 긴장을 줄이고 관련된 당사자 간의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포함돼요.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솔루션을 찾는 것이죠. 그럴싸하네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다양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기술 중 일부는 적극적인 경청을 포함해야 해요. 서로의 관점을 진정으로 경청하고 이해하는 시간, 양 당사자가 양보하여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는 타협, 문제 해결을 위해 양 당사자가 협력하는 문제 해결 기술이죠. 목표는 한 당사자가 아니라 모두에게 적합한 솔루션을 찾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여 관련된 학생들이 갈등을 해결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어요. 마무리로 학부모 간 의사소통, 학교 참여 및 중재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구타를 당했을 때의 갈등 해결 기술도 말이죠. 물론이에요.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황에 접근하고 학교와 협력하여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의 학업 및 사회적 웰빙을 확대하고 영향을 미칩니다. 예, 모든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도움과 지도를 구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한 생각과 통찰력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할 경험이나 팁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시청해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물론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